추운 겨울, 싱숭생숭한 연말. 새벽 1시, 갑자기 카톡이 울렸다. 징. 카톡? 자니? 아우씨 깜짝이야. 욕할 뻔했네. 제가 왜 욕할 뻔했냐고요? 이 친구 정말 쓰레기였거든요. 정말 무슨 생각으로 연락이 온 거지? 잠깐만, 카톡이 또 오네요? 징. 카톡? 빵서야, 그땐 내가 정말 미안했어. 그땐 내가 정말 미쳤었나봐. 어떻게 너를 두고 나를 한 번만 용서해줄 수는 없겠니? 내가 이걸 답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확실히 연말이 되고 한 해를 돌아보다 보면 괜히 싱숭생숭해지고 외로워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저렇게 전애인에게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는 일이 많나 봐요. 연말이 되면 저도 종종 인상 깊었던 추억이 떠오르곤 하는데요. 좋았던 추억도 떠오르지만 저렇게 빵선님처럼 쓰레기와의 추억도 빼놓지 않고 떠오르곤 해서 가끔 혼잣말로 욕하고 이불킥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청춘피디아에서는 쓰레기 콘테스트를 열어서 청춘 여러분들이 겪었던 쓰레기들과의 사연에 같이 울고 웃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춘피디아의 공감왕들을 패널로 모셔봤는데요. 청피프로 공감러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다시 녹음하러 와서 떨리는 디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쓰레기 X 콘테스트 주최자 빵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이 마지막 녹음 우디입니다. 확실히 오늘 연애 썰들을 잘 들어줄 것 같은 패널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청춘들의 다양한 쓰레기 연애 썰에 빠져볼 준비가 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아야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자신의 썰에 제목도 붙여주셨어요. 취중 상견례 썰이라는데 뭔지 감도 오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기운이 느껴집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빵선님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야흐로 나 아야가 21살 시절 일어난 일이올시다. 나 아야의 주량은 소주 한 병 정도이나 사랑의 힘은 소주까지도 달게 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그 뒷감당은 아주 아찔하다는 인생의 교훈을 준다. 어쩌면 이 썰은 상대방이 쓰레기 콘테스트에 나를 제보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주체적인 여성. 스스로가 스스로의 만행을 고발한다. 야. 21살 때 새해를 맞아 내 친구 그리고 내 친구의 친구들과 에버랜드에 간 나는 티익스프레스처럼 나의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남성을 만났다. 이하 티익스프레스남이라고 칭하겠다. 나 포함 총 4명이었는데 합이 제법 잘 맞아서 4명이서 종종 같이 놀게 되었다. 같이 노는 와중에 필살 플러팅으로 티익스프레스남과 썸을 타는데 성공한 나는 단 둘이서 밥도 먹고 한강도 가고 도서관도 가고 전화도 밤에 1시간 2시간씩 하고 한창 썸을 잘 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우리는 술을 마시게 되었다. 단둘이서 술을 마신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소주를 마시는데 소주가 겁나 달았다. 걔도 그랬던 건지 우리는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술을 겁나 마셨다. 내가 술에 취하는 건지 그 남자에게 취하는 건지 양도 양이지만 평소보다 더 빨리 마셔서 완전 취해버렸다.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여기부터 내 기억은 희미하지만 티익스프레스 남의 증언을 통해 나의 만행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날 택시를 태워 집에 보내려고 했으나 내가 술에 취해서 난 집이 없어 라고 했다고 한다. 물론 나도 당연히 집이 있다. 계속 물어봤으나 내가 계속 스스로를 홈리스, 즉 노숙자라고 칭해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같이 지네 집으로 갔다고 한다. 그리고 나를 끌고 집 앞으로 갔다고 한다. 근데 나도 여기서부턴 기억난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뭔가 낯설었다. 엥? 이거 뭐야? 라고 하니까 본인 집 엘베라고 했다. 술이 갑자기 확 깬 나는 몹시 당황했는데 뭐라 말할 틈도 없이 걔네 집 문이 열렸고 걔네 어머니께서 당황하시며 나를 맞아주셨고 걔가 열심히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나는 진짜 개망했다 싶었다. 그래서 걔네 어머니가 많이 취해 보이는데 자고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미쳤다고 썸남집에서 부모님 다 계신데 술에 떡이 된 상태로 어떻게 잡니까? 나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며 극구사양하며 급하게 카카오 택시를 불렀다. 근데 여전히 술이 사실 안 깼던 나는 택시 호출을 못했고
지켜보시던 걔네 어머니가 보다 못해 택시를 대신 불러주셨다. 기다리는 동안 걔네 가족과 취중 티타임도 가졌다. 그렇게 취중 상견례를 끝낸 나는 다음날 일어나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하며 금주를 다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물론 얼마 가지 못했다. 그리고 역시나 그 티익스프레스 남과의 관계는 오래갈 수 없었다. 내가 알기로 걔네 집이 아주 엄하디 엄한데 집에 여자를 데려온 것은 내가 처음이랬는데 가족들이 저런 애 만나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지금은 연락도 안 하지만 잘 지내니? 내가 너네 집에서 취중 상견례를 한 다음 날 넌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집에서 쫓겨날 뻔했다건가. 그런 건 아니지? 아, 정말 술의 위험성을 알게 해주는 사연이네요. 술을 적당히 마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신청곡 바이브 술이야 들려드릴게요. 늘 술이야 맨날 술이야 너 잃고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 이제 난 남이야 정말 남이야 널 잃고 이렇게 우리 영영 이제 우리 둘 첫 번째 사연부터 상당한데요.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역시 술을 좀 작작 먹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맞습니다. 네, 저도 술 먹으면 별 얘기를 다 하는 스타일이지만 집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처음 들어보네요. 쇼킹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요? 그니까요. 같이 있고 싶었나? 약간 저는 그런 아, 생각을 근데 저도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왜 갑자기 정신 차리고 왜 집가, 아, 부모님이 없길 바랬구나. 아니, 그러니까 아니, 쉬었다 가자 이런 뜻 아니었을까요? 집 그냥- 차에 집이 없으니까. 나 집에 못 가. 아, 나 지금 집 못 가니까. 나 집 못 가. 니네 집 말고 어디든 가자. 자기 집 갈 줄 몰랐지. 부모님한테 데려갈 줄은 네, 몰랐지. 그치.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친구가 부모님 계신 집에 데려갔잖아요. 그쵸. 그게 참 순수하기도 하고 그쵸, 그쵸. 사람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음. 좀 놓쳤다니 뭐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떠오르는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이렇게 또 엄청 만취한 채로 술 먹자고 제 집 앞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어머. 빨리 나와! 하면서. 어머. 그러고도 뭐 술집에 이렇게 가는 길에 갑자기 호떡이 먹고 싶다고. 막 그래서 막 편의점에 뛰어 들어가더니 그 꿀호떡 이렇게 팔잖아요. 그거를 사다가 지는 안 먹고 제 입에 쑤셔 넣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데폈나요? 에? 데폈나요? 아니요. 안 안 데폈죠. 데폈어요? 예. 그래갖고 놀이터에서 막 호떡을 입에 쑤셔 넣고 막 그러다가 뭐 술 먹고 술도 조금 먹고 그랬는데 걔가 뛰어다니다가 자빠졌어요. 아스팔트 길에서. 아, 철부덕 잘 진짜. 빠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까지고 흰 티를 입고 있었는데 어머. 흰 티에도 피가 철철 묻고 어머. 그래서 이렇게 집에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다음날 물어봤거든요. 기억이 나냐고. 네네.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 안 나지. 그래도 이렇게 다친 것도 아니 다친 것도 기억이 안 나.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막 근데 술 이불에도 취하면 안 아파? 아무리 다쳐도. 음. 몰라. 나도 알아. 그럼요. 아무리 다쳐도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취한 사람을 상대해본 게 처음이었는데 참 난감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남자분이 힘들었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술 적당히 마셔야겠죠. 술 적당히 마십시다. 맞아요. 술이 정말 무섭거든요. 정말 무섭고 아찔한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저 하나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민폐를 끼쳤다는 사실이 너무 좀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 그래도 어렸을 때 했었기 때문에 조금은 귀여운 실수로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도 겨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어린 나이에 이런 실수를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 일어났다면 더 좋았긴 했겠지만 그 일을 계기로 감정에 휩쓸려 나의 주량을 정하지 말자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으셨을 테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게 정말 이불킥할 만한 사연이긴 한데 저도 두 분이랑 생각이 똑같아요. 어린 나이에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게 정말 다행이다. 그렇죠. 근데 혹시 이 사건 이후에도 또 유사한 경험이 있을까요? 사실 사연자분? 아니 그럼 조금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참 상습적 문제고. 모습자? 네.
상습 노숙자. 이게 술이 정말 무서워요. 저도 술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데 이게 이제 먹다 보면 진짜 죽어도 정신 차리자 이런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컨트롤 가능합니다. 맞아요. 네, 당신의 뜨거운 청춘을 응원해요. 괜찮아요. 술은 맛있고 남자는 많다. 네, 이제 두 번째 사연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닉네임 스카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번엔 제가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미팅으로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의대생이었어요. 야. 동갑이었으니까 그때는 그 친구도 예과생이어서 그리 안 바쁜 상태였죠. 어쩌면 너무 여유로운. 그래서였는지 저는 그 친구가 공부하는 걸 많이 볼 일이 없었고 그렇게 머리 좋다는 것을 잊고 있었나 봐요. 아무튼 남들처럼 이래저래 만나다가 그냥 많은 연인들이 그렇듯 별 이유는 없지만 더 이상 같이 있는 게 좋지가 않고 그 친구나 저나 별로 서로에게 기대도 노력도 안 하는 게 보였어요. 굳이 더 시간 쓸 이유도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만하자고 했어요. 저는 그 친구의 태도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려운 이별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 친구는 저의 헤어지자는 말에 2시간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 그때 저는 그래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싶어서 가만히 있어줬죠. 근데 그 시간이 점점 통금 있는 저에게는 늦어지고 있었고 오늘 차마 받아들이지 못하겠으면 다음에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집에 우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더 필요하면 주말에 다시 보자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와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간 곳은 양화대교 한가운데 카페였어요. 거기까지 걸어가는 내내 저를 분석하는데 어머. 사실 거기서도 좀 기분은 나빴지만 그래도 제가 헤어지자 해서 그 친구도 기분이 나빠서 그러는 거겠지 싶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양화대교 카페에 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나 너 만나면서 3만 원 썼어. 그건 주고 가야지. 미친 거 아니야? 라는데 진짜 제 앞에 그 잔이 핫초코가 아니고 아이스 초코였으면 부어버릴 뻔했는데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저런 말을 20살짜리 남자아이한테 듣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짜증도 나고 이러려고 머리 좋은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박차고 우리 다시 볼 일 없다 하면 나왔죠. 그렇게 헤어지고 코로나로 학교를 안 가서 다행히 더 안 보겠거니 했는데 학교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기만 하면 마주치더라고요. 몇 달 만에 간 학교에서 꼭 그 친구를 네 진짜 어이가 없고 짜증나지만 이 정도면 연인가 싶어요. 악연이겠지만. 와. 진짜 별일이긴 하네요. 진짜. 네, 쪼잔한 X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신청곡 리틀 믹스의 Shout Out My X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ll never bring me down. Shout out to my ex. You're really quite the man. You're the man. You made my heart break and that made me who I am. Here's to my ex. Hey, look at me now. I'm all the way up. I swear you'll never bring me down. Shout out to my ex. You're really quite the man. You made my heart break and that made me who I am. Here's to my ex. Hey, look at me now. Just look at me now. I'm all the way up. I swear you'll never bring me down. 네, 전 남친과의 사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3만 원밖에 안 썼네요.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야, 얼마나 30, 조금 많은 30, 거야? 300도 아니고 3만 원인데. 그러게, 좀 사겠다고 했는데, 그죠? 그것도 좀 신경 같고, 뭐에 썼을지도 되게 궁금하네요. 그니까. 그 3만 원을, 뭘까요? 선물? 이런 거지 않을까. 그 양화대교 카페, 양화대교 전망대 카페 거기 가신 것 같은데. 네, 그것도 궁금해. 그거- 카페 가서 누가 샀나? 그럼 거기서 각자 혹시 개발했나? 거기서 3만 원? 거기서 3만 원? 아, 그럴 수도? 핫초코에다 그냥 그래. 빵 같은 거 먹고, 케이크 먹고. 그럴 수도. 쉽지 않네요. 거기 꽤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꽤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리고 걸어가면은 내내 분석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2시간 이제 침묵을 깨고서 갑자기 분석을 시작을 했다는 그치. 그런 말씀이겠죠. 갑자기 걸어가다가 이제.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빡친 거야. 얘가 지가 그치. 감히 나를 헤어지자 차에 왜. 감히 너가 이런 오. 심리로 빡쳐 있다가 네. 이제 좀 마음 추스르고 걸어가면서 이제 여자친구를 깐 거지. 그치. 그런 거 너는 같아. 이래서 별로야. 깐다. 그런 거 같아.
아니면 뭐 정신과를 희망하시는 친구 아니었어요? 그럴 수도. 예, 분석해주는 이게. 그럴 수도. 너 이거 그 질병이야. 뭐 이러면서. 네, 아무튼 뭐 신기하고 근데 그냥 박차고 나오신 거면 그냥 결국 3만 안 주신 거네요? 그죠? 저 같았으면 그냥 주고 말았을 것 같아요. 왜 계속 달라고 할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얘기할 정도면 학교에서 마주칠 때마다 얘기할 것 같아요. 너 그때 안 줬다. 언제 줄 거야? 이러면서. 진짜 개한 남자. 근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귀엽다. 뭐 인신 공격도 아니고 3만 원 달라고 하는 거 정도면 뭐 귀엽다 이런 생각이. 근데 저는 하나하나 그걸 다 세고 있었다는 사실이 좀 무섭기도 하고요. 맞아. 그거를 달라고 하는 건 약간 예를 들어 본인이 밥을 샀었는데 그 사준 값을 달라고 하는 건지 좀 약간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럼 그건 약간 더치페이한 값을 달라고 한 건가 뭐 이런 기준도 좀 궁금해지네요. 어쨌든 너무 전 쪼잔해서 싫어요. 그때 헤어진 게 좀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약간 걸어가면서 어떤 분석을 한 건지 그리고 그 3만 원은 어떤 값인지 사연자분께서 만약에 이걸 들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좀 궁금해요. 맞아요. 진짜 제가 이걸 들으면서 그 남자분이 제가 진짜 전형적으로 싫어하는 인간 군상이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 사연자님께서 착해서 그런지 똑똑해서 분석하고 막 이렇게 말해주신 것 같은데 의대생이고 뭐를 떠나서 제가 보기엔 똑똑한 게 아니라 그냥 자존심이 센 사람 같고 괜히 사연자님이 자기한테 헤어지자고 한 게 짜증나고 또 자존심 상하고 합리화하고 싶어서 카페 가는 길 내내 그런 말들을 한 게 아닐까. 3만 원 뭐냐고. 아니 3만 원이 뭐냐고 택시비? 진짜. 대리비? 그러니까 택시비. 이런 애들이 진짜 찌질하기도 해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자존심 세고 찌질한 거고 사연자님 잘 헤어졌어요. 개 이상하네요 진짜. 네, 3만 원이 뭐 적은 금액일 수도 있고 큰 금액일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쓴 돈인데 이제 남이 되니까 다시 내놔라? 이거는 진짜 좀 쓰레기 발상인 것 같아요. 맞지. 네, 근데 사연에서도 서로 기대도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았다는 부분을 봤어요. 근데 그거 보면 이제 전부터 이미 마음이 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관계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정말 많았을 텐데 그 와중에 돈 달라는 말을 꺼내라는 건 정말 깬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건 조금 너무 찌질한. 치사하다 진짜. 너무 치사하다 진짜. 너무 치사해. 네, 어느덧 벌써 마지막 사연만이 남았네요. 닉네임 본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디안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구남친과 만나던 시절 구남친은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언제 군대에 가는지 알고 만났기 때문에 나름 애틋하게 알콩달콩 잘 만나고 있었는데요. 입대를 1-2달 정도 남겼을 때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입대 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고 싶고 고마운 사람들한테 다 인사를 하고 가고 싶다며 매일매일 약속을 나갔어요. 저는 남자친구 마음을 이해하지만 이전과 다르게 많이 소홀해진 남자친구에게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남자친구가 너무 우울해하고 군대에 가고 나서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들도 심해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남자인 친구들과는 여럿이 보면서 여자친구들과는 단둘이서만 보더라고요. 저는 그게 신경이 쓰여서 왜 여사친들만 단둘이 보냐고 했는데 여사친들은 성격이 여럿이 있으면 말을 잘 안 해서 단둘이 보는 게 아니면 만나는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지치고 이렇게 군대 가기도 전에 지쳐 있으면 군대는 어떻게 기다리나 싶어서 결국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 그 친구에 관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저와 만나고 있던 그 시기에 전 애인한테도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애인과도 인사를 하고 가고 싶었나 봐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이상 그 친구에 대한 감정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니 그때 더 안 참고 헤어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군대 갈 때 삐그덕거리는 경우가 많죠. 맞죠. 그래도 잘 헤어졌어요, 사연자님. 이제는 사연자님에게 그 기억이 시시콜콜한 작은 사건이 되었길 바라면서 신청곡 이소라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많이 힘들어 요즘 자주 맨 처음 봤을 때 가슴 뛰던 생각나
식인지로 내가 좋아하는 거 알잖아. 더 잘해달라면 그럴 거야. 선곡이 기가 막히네요, 여기. 좋네요, 좋네요. 네, 군대 간 구남친. 그쵸, 군대 가기 전에 사람들 많이 보고 싶고, 술 마시고 싶고. 이해는 해. 네. 그쵸, 이해는 해. 이해는 하죠. 뭐, 인간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걱정? 근데 그건 지가 그거는 좀, 어. 핸드폰이 있는데, 요즘에는? 맞아. 옛날에는 근데 이게 없었던 좀- 시절이었을 수도. 네, 그럴 수도 있지. 그쵸. 저도 휴가를 들어가서 6개월 만에 나왔어요. 음. 코로나 때문에 막혔어가지고. 음. 진짜 그쵸. 뭐 그런 걸 미리 알고 있었으면 더 열심히 맨날 사람들 만나고 다녔겠죠. 그러니까 뭐 약간 이해는 되는데 여자친구가 단둘이 만날 수 있죠. 근데 친구들이 있는데 굳이 단둘이 그치. 그룹으로 친한데? 그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냄새가 난다. 좀 뭐 여자친구가 단둘이 술 먹는 거 허락해요? 애인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니. 여사친 남사친이랑 아니, 술을 왜 단둘이 먹어요? 술 먹는 건 친하다. 이해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저도 밥 싫을 것 먹는 같아요, 건. 술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런 그 남녀 사이에 술과 밤이 있는 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아. 진짜. 기필코 뭔가는 기필코. 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긴다. 저는. 맞아요. 뭐 그렇고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술 먹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겹친이 없으면 만약에 진짜 둘만 아는 사이면 뭐 둘이서 볼 수까지 있지 않을까. 뭐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남사친 여사친 문제는 둘이 안 맞으면 이 평생 안 좁혀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계속 한 명이 계속 시달리거나 약간 이런 것 같아서 잘 헤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전 애인한테 연락하는 거는 제정신이 아니죠. 맞죠. 보통 관계가 아닌 거죠. 보통 관계가 아닌 거지. 전 애인이랑 연락하면 안 되죠. 안 네. 되지. 뭐 한참 싱숭생숭할 시기지만 뭐 약간 쓰레기다. 쓰레기다. 네, 성격 차이도 좀 있고 다음에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연에서 구남친분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맞아요. 저는 들으면서 진짜 미친놈인가 싶었거든요. 네. 그리고 의도가 너무 뻔히 보여가지고 진짜 열받는 사연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여사친들을 단체로 만나면 네. 말을 안 한다는 그 여사친분들이 이제 성격상 그분들이 말을 잘 안 한다는 그 말도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아, 당연하지. 사랑의 말을 안 한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치. 네. 사연자분이 그냥 헤어지자고 한 게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구남친 분은 일반 쓰레기인 걸로 판별이 되는데 쓰레기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런 쓰레기 앉혀놓고 옥신각신 하면은 왜 거짓말했냐? 이 부분은 네가 잘못했다 하면서 싸움만 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별 통보한 게 제일 현명한 대처였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냥 걔 구질구질 여미새예요. 아니 그분 여사친들 다들 뭐 대인기피증 있어요. 뭘 둘이 아니면 말을 못해. 아니 그리고 동성 친구도 아니고 그래 한 번 더 양보해서 여자라고 해도 걔 찐친 뭐 한 명도 아니고 겹친 없는 뭐 그런 거면 그래도 조금 이해는 돼. 근데 여사친들이랑 뭐 얼마나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둘이 만나는 게 아니면 안 되는데요? 토론이라도 하나? 이게 진짜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변명인지는 사연자분 사귈 때 전 애인한테 그 연락했다는 걸로 다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치. 정말 다행인 건 그런 놈 군대 기다려주기 전에 헤어졌다는 거. 사연자님 최고 똑똑해. 수고했어요. 아, 근데 진짜 군대 기다려주기 전에 헤어졌다는 게 참 진짜 너무 다행인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저도 여사친 정말 많은 사람과 만난 적이 있는데요. 저랑 있을 때 여사친한테 이제 전화가 오면은 자리를 뜨고 나서 이제 전화를 받고 개수상해. 그죠? 진짜 개수상. 그죠? 개수상해. 개수상 스키? 그리고 이제 여사친들과 이제 같이 가는 여행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너 착하다. 뭐죠? 뭐야, 마더 80명 가는 건가요? 마더 그 테레사야. 아니. 80명.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사연자분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네요. 저는 그때 헤어지지 못했지만 저는 이렇게 참고 살다가 나중에 다른 문제로 헤어졌었는데요. 그래도 이런 관점의 차이는 정말 좁혀지지 않을 거라면 참는 것보다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오늘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아야님, 스카이님, 보니님 정말 감사합니다. 패널 여러분은 어떤 사연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너무 다 재밌었지만 술 먹고 상견례 한 썰이 제일 인상 깊습니다. 저도 술 먹고 실수를 많이 해서 공감도 많이 되고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라는 이제 교훈도 얻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약간 티타임을 가졌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고 네. 생각해요. 다른 이야기들도 청피에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스불제라 하죠. 스스로 재앙을 불러온 아야님의 사연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이어지진 못했으니까 가슴 아픈 사연이긴 하지만 만취한 상태로 아직 애인도 아닌 남성분의 부모님을 만난 일화는 정말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경험인 것 같아서요. 사연자분은 되게 고통스러우셨겠지만 저는 나머지 두 사연에 비해서는 가벼워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저도 첫 번째 사연이 너무 아찔하고 무서워서 취중 상견례 썰을 고르고 싶네요. 술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그런 썰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대분의 입장이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맞아요. 빵선님은요? 저만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1학년 때 겪었다는 그 두 번째 사연. 음. 인상이 깊어요. 영화대교. 네네. 3만 원. 그냥 아까 말했듯 제가 너무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저 같으면 그냥 뺨때기 때렸을 것 같아요. 뺨때기를. 네, 그래서 제일 인상이 깊습니다. 그때 사연자분도 이제 아이스 초코였다면 맞아. 부었을 거라고. 맞아. 맞아요. 두 번째 사연도 너무 짜증났죠. 근데 패널 여러분들은 경험해본 쓰레기 혹시 없으신가요? 청취자분들에게 약간 너희만 힘들었고 당한 거 아니야? 라고 해줄 만한 좀 그런 거요. 저 있는데 뭔가요? 진짜 제가 제일 레전드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진짜요? 그냥 대충 이제 짧게 말하자면 전에 사귀던 애랑 자주 가던 술집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술집 알바생이랑 둘이 썸 타던데. 썸 타는 와중에도 간 건가요? 그 술집을? 아니, 사귀는 나랑 와중에? 사귀고 있다고. 아니, 근데 그럼 둘이도 같이 갔었어요? 나랑 둘이 갔다고. 나랑 둘이 맨날 진짜 썸 타고 있는데도? 아니, 그건 몰랐지. 나도. 뭐, 그러니까 저도 헤어지고 안 거예요. 걔랑 헤어지고 둘이 썸 탄지 그건 잘 근데 그게 제가 헤어진 시기인지 네. 저랑 사귀고 있던 시기인지 좀 애매해요. 헤어지는 거면 상관없죠. 근데 헤어지자마자 바로. 아니, 근데 아니, 그래도 정황상 겹쳐요? 정황상 조금 겹쳐, 내 생각에. 진짜. 조금 겹쳐. 그래가지고. 쓰레기네. 근데 이거 어쨌든 미친놈 아니에요? 그거? 미친 거죠. 아무튼 귀여워. 이 사연들은 다 헤어지고 귀여워. 이제 혼자 거기 가서 아니, 그러신 적이 아니, 있어요? 술을 먹다가 아니, 우디님. 네? 아니, 누구 그러신 적이 편드는 거야, 있어요? 지금? 그러신 적이 있냐고요? 저는 없죠. 쓰레기네요. 쓰레기죠. 쓰레기죠. 제가 더 레전드인데요. 왜요? 저는 옛날 여자친구 얘긴데요. 어느 날 낮에 만났는데 손등에 도장 자국이 있는 거. 헌팅 포차 아니면 클럽. 약간 그런 오케이, 파란 오케이. 색깔 그런 게 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때 갖고 제가 뭐냐고 물어봤죠. 이게 뭐냐. 뭐라고 물어봤는데 뭐 전날 뭐 노래가 나오는 바에 갔다. 신나는 바에 갔다. 뭐야, 클럽을 풀었었네. 국문과죠? 뭐 아무튼 서술형. 그랬다. 그래가지고 뭐 되게 재밌더라. 이러면서 그 다음에 오빠랑 같이 가자. 이러면서 오빠가 같이 가자 이렇게 이게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약간 진짜 재밌게 즐기고 온 사람 마냥 너랑도 같이 가고 싶다. 뭐 약간 이런 얘기하니까. 그때 약간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근데 그게 당황스럽겠다. 당당하게 당당하니까. 나오면 오히려 약간 좀 할 말문이 말이 막혀. 없지. 벙쪄요. 맞아. 그래서 뭐 맞아. 그래? 이러면서 그래 뭐 그래 에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아니, 그래, 가보지, 한번. 알겠어요. 같이. 이러고 아니, 뭐 근데 얼마 못 가서 20살이면 인정. 맞아요. 걔 20살이었고 제가 21살이었어요. 아, 근데 그러면 조금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근데 말을 하고 가지, 차라리. 말을 근데 하고 진짜 가면 모르실 허락해줄 수도 것 있잖아. 같아. 그럴 수도 진짜 있 모르고 갔다. 저랑 진짜 들어갔으면 몰랐을 것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고 들어갔어. 그냥 노래가 나온다. 우왕!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 뭐 아무튼 뭐 그랬다. 근데 뭐. 도장 자국 지금의 저였으면은 대판 싸웠겠죠. 그쵸. 그 그치, 자리에서. 근데 그때 너무 워낙 경험도 없고 어렸으니까. 맞아요. 뭐 그랬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즐거운 추억이 있다. 이런. 네, 그러면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랑에 대인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볼까요? 전 여친에게 되었다는 우리 우디님부터. 쓰레기 만날 수도 있죠. 다음부터 안 만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내시고 청피해서 같이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여러분,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들만 모인다는데 어쩌다가 그런 쓰레기들이 꼬여가지고 이런 사연거리를 가지게 되셨나요?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일 훌훌 잊어버리십시오. 그런 일 때문에, 그런 나쁜 놈들 때문에 여러분이 속상하시면 너무 손해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붙이자면은, 인생에 그런 성공적이고 좋은 일만 생기면은 재밌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다 있네. 쓰레기가 사람 칠 수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겨버리십시오. 맞습니다. 저도 우니님 말한 것처럼 인생 살면서 쓰레기 한 번쯤 만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쓰레기를 경험함으로써 다음 연인을 만날 때 좀 보는 눈이 향상할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맞아요. 물론 마음 아픈 건 그런 쓰레기들한테 대여서 다음 사랑을 두려워하는 건데 되게 상투적인 말인데 모든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맞아요. 맞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잘못은 없다는 점. 전애인의 쓰레기짓 원인을 여러분한테서 찾지 마세요. 파이팅! 맞아요. 파이팅! 그리고 연애에 올인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상처를 많이 받으시겠지만 그걸 이겨내는 능력을 더 기르셨다고 생각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본인 잘못이라고 화살을 돌리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생각보다 세상엔 좋은 사람도 많으니까요. 앞으로의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 청춘 PD야가 추첨을 통해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 한 분께 치킨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다는 사다리 타기로 한번 추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바로 아야님의 사연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한 어린 아기가 걸음마를 떼기까지의 과정을 보신 적이 있나요? 팔과 다리를 이용해 기어다니던 아기가 용기를 내서 두 다리로만 자신의 몸을 의지해 걷는 순간 아기는 넘어지고 또 울고를 반복하죠. 그치만 그 수많은 반복 끝에 어린 아기는 두 발로 걸어다니게 되고 더 다양한 세상을 만나잖아요. 우리의 연애도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세상을 만나다 보면 당연히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데일 수도 있고 이불킥을 할 법한 흑역사를 만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울고 웃고 화내고를 반복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쓰레기를 만났을 수도 혹은 본인이 쓰레기였을 수도 있는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라며 모두 각자의 찬란한 청춘을 지내길 청춘 PD야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보이넥스트도어의 멋 같아 들려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C 겨울, 디아, 빵서, 우디였습니다. 안녕. 입이 거친 게 싫다던 너 때문에 화가 나도 욕을 못하고 너 기대라고 널 펴놓은 내 어깨는 이젠 지하철 속장의 무대뿐이야. You're so bad you know 뻔뻔하게 거짓말로 졸려맞고 낯선 향기만 묻혀오니 사랑 따위 하지 말지. 그래 오히려 좋지 시원하게 여기 나겠지. I swear you're never graded. 나만 바보였지. 다 못 같아 다정했던 사진 속 네 모습이 다 똑같아. 이번엔 다를 거라 했었던 말도 Sometimes 거짓말을 줬대. But sometimes 네가 보고 싶어. Yeah. Okay, cut, I'm out. 이게 마지막 에피소드. 호가분하게 밀린 영화 드라마 때리고 헌신작됐으니 다 새로 꾸며야지. 옷차림도 머리도 걷는 폼까지도 Alright. 그래 네가 못된 게 아니야 내가 못났다 치자. Alright. 좋은 친구로 못 남겠다 라라라라. I'm so dumb you know 멍청하게 네 번호 하나 못 치우고 멀쩡하게 네 생각해봐. 사랑 따위 하지 말지. 오히려 좋지 시원하게 여기 나겠지. 가짜는 눈물 말고 네 진심이 뭔데. 다 못 같아 다정했던 사진 속 네 모습이 다 똑같아. 이번엔 다를 거라 했었던
만나 시험은성이 제일 싼디 근데 넌 매일 눈 닫고 번진 마스카라에 탕을 친다고 기분이 참 속이 들려